고열 환자가 3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신고되거나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서 조사를 더 실시를 하고 검역법에 따른 조치를 지금 취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냉동 수산물을 운반하던 선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원 상당수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네, 들었습니다. 이제 배가 두 척인데요. 네. 일단은 먼저 나온 소식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이제 이틀 전이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항을 해서 지금 부산 감천항으로 들어온 냉동 수산물을 싣고 온 배가 거기에서 확진자가 지금 발생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이 21명인데 그 가운데 16명이 먼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러시아 현지에서 선장하고 선원이 확진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인원이 교대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러시아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게 아니고 선박 대리점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그리고 그 선박에 올라가서 선원들을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 판정이 나왔다. 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내용의 요약인데요. 근데 여기에 이걸로 그친 게 아니라 그 옆에 배가 또 있었는데 그 네. 배에 있는 선원도 지금 확진 판정을 감천항에. 예, 감천항에. 네. 그러니까 러시아 선박들이 지금 33척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 두 척에서 지금 양성 판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 이 배에 타고 있던 러시아 선원들이 배에서 내린 건 아닌가요? 예, 내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배가 네. 이제 많이 접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전에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나 이런 것들 검역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하선을 한 다음에 선원들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선원들이 내리지 못하도록 했어요. 네. 대신에 이제 내리지 않으니까 전자 검역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일단 검역은 굉장히 간소화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선원들이 바깥으로 내리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배 안에 다 타고 있으면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가 들어오면 지금 이게 한 4,000톤급 가까이 되는 배거든요. 네. 3,000톤급에서 4,000톤급 사이인데 이런 배가 들어오면은 도선사가 탑승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거기에 배가 만약에 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수리공이 들어가게 되죠. 한국 사람들이. 예,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하역을 하기 위해서는 항만 노조원들이 들어가서 하역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직원들이 배에 올라탄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다 우리나라 접촉자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러시아 선박에서 접촉자가 발생한 게 160명입니다. 네. 근데 이것만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좀 그나마 다행인데 이 배하고 바로 옆에 러시아 선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러시아 선박에 있는 선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서로 왕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선박도 역시 물건을 싣고 왔을 테니까 그 하역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항만노조, 우리나라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접촉자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접촉자가 그렇게 하면서 늘어난 게 176명입니다. 176명. 예. 아까까지만 해도 150명이었는데 그새 또 늘었군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확진자 양성 판정이 나온 배에서 16명이 선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접촉자는 지금 또 한국인 접촉자가 격리 조치된 상황이고요. 네. 그 옆에 있는 배에서 선원 1명이 지금 또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또 접촉자가 있으니까 또 지금 격리를 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 176명이 격리 조치를 하고 있고 이 사전에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 방역 당국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하긴 합니다만 부산검역소를 통해서 입항 전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고열 환자가 3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신고되거나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서 이 부분은 부산검역소 등을 통해서 조사를 더 실시를 하고 검역법에 따른 조치를 지금
취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스크 쓰고 일하지 않나요? 네. 그러면 근데 감염이 안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여기가 이제 냉동창고, 그러니까 아이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냉동된 그런 어떤 식자재들을 싣고 왔기 때문에 네. 내부에서는 너무 차가워서 이 일반 마스크 같은 걸 쓰지는 못하고 그냥 방한복만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밖에 가지고 나와서는 또 너무 덥다는 이유로 또 화약 작업으로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바람에 이제 접촉자들 사이에 이 감염이 또 확산이 된 것이죠. 아, 보통은 더워서 안 쓰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추워서도 안 써요? 추워서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면 호흡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아. 추우면 방한복을 같은 거 입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한복을 입어야 하니까. 네. 자, 지금 러시아 선박이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아까도 뭐 여러 차기 됐다고 했는데 다른 선박들 중 많은 선박들 중 다른 선박들도 다 그럼 다 검사를 다 해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걱정스러운 상황이 러시아에 지금 세계 3위의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부산항에 정박 중에 60척이 넘는 배 중에 러시아에서 온 배가 33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러시아 국적 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일이 다른 배에서는 비슷한 일이 없으란 보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공명만으로 간이한 상태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네. 그쪽에 대한 추가적인 아마 확인이 필요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우리 방역 당국이 저희 방송하는 중간에도 아마 브리핑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추가적으로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 0시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를 잠깐 알아보면요. 신규 확진자가 46명, 이 중에 해외 유입이 30명을 차지했습니다. 지역 발생의 2배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인데 지금 해외 유입이 지역 발생을 넘어선 게 한 달 만이라고요? 네, 36일 만입니다. 지난달 네. 18일 이후에 36일 만에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해외 유입 확진자가 그동안에 한 10명도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별로 많았어요.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보통 공항 검역 과정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네. 많이 있고 곧바로 입국을 하더라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았는데 수도권 집단 감염이 한 10명대를 기록할 때 한 차례, 그러니까 지난 20일에 31명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도권 확산세가 그때는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국내 지역 감염자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감염이 10명대였는데 이번에 그 해외 유입이 30명을 차지했으니까 해외에서 유입자들이 좀 심각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해외 유입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일부 국가의 비자 발급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그렇습니다. 했더라고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두 곳에 대해서 이제 네.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노동자들이 많았고 외국인 노동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기 때문에 아예 신규 비자는 내주지 않겠다. 뭐 중요 사업이 있다거나 외교 관계가 아닌 경우는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항공편도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운행을 중지했고요. 네. 그 밖에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모두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 국가가 더 두 국가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자가격리할 곳이 사실상 없는 곳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정부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마련해 줘서 비용만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아예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 아예 비행기 태우지를 않겠다라고 훨씬 강화된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선박 문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부각된 문제고 사실 그 대전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 이 더위에 사우나를 방문하는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대전에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나 봐요. 확진자 5명이 추가로 발생을 했는데요. 네. 그 확진자 동선을 분석을 해보니까 상가 2곳과 사우나 2곳이 나타난 네.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나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찜질방이나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환기도 제대로 안 되고 굉장히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이런 공간에 가면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이게 일반 목욕탕하고 수영장도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반 우리 염소 소독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염소 소독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사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찜질방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반적인 목욕탕이나 수영장은 상대적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찜질방을 더울 때 안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위 30도가 넘는 이 더위에 찜질방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것도 사실 잘 몰랐던 내용인데 더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찜질방이 워낙 시설이 잘 돼 있어서 피서 겸 대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다고요. 제주도로 여행을 갔던 20대 여성이
자가격리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하게 된 계기가 제주도로 오는 항공편에 방글라데시 유학생 2사람이 이 밀접 접촉을 했는데 네. 그 2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자가격리 대상으로 돼서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격리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공황장애하고 우울증이 좀 심각한 편이어서 이 보건당국에도 우울증 약 처방 같은 것도 요청을 했었고 또 혼자 있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같이 여행 갔던 지인도 옆방에 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인이 옆방에서 연락이 안 닿는다라고 해서 보건당국이 얘기를 했더니 확인해 본 결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게 알려졌습니다. 굳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우울증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데 네. 그럼 지금같이 뭐 자가격리에서 혼자만 있고 그런 시간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훨씬 심각할 수도 있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자가격리를 하면서 보통 이제 보건당국에서도 혹시 기저질환, 뭐 우울증이 아니라 다른 질환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네. 그 얘기를 안 할 경우에 강제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좀 심각한 질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른 방법으로도 경찰하고 뭐 공조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좀 심한 경우에 대비하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한다는 게 다른 질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우울증, 특히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좁은 장소에 오래 있게 될 경우에는 그것도 또 굉장히 큰 질환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정신질환 전문가분들은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이 코로나19 사태 자체로 자가격리가 안 된 분이라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분석도 하고 계십니다. 짧게 하나만 더 짚어보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서 신규 확진자 숫자 더 줄여야 된다 이 말을 했다고요. 지금 확진자 수가 거의 50명에 육박하고 네. 있는데 지금 신규 확진자가 잘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또 뭔가요? 일단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사회적 의식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위기감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졌고 피서철도 다가오고 피서철 덥고 덥고 예. 지난 5월에 있었던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제히 풀리면서 그때 있었던 유행이 사실상 2차 유행으로까지 번진 게 아니느냐라고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뭐 김원환 교수 같은 분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으로 그대로 간다면 하루 800명씩 나오는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좀 경각심들을 다시 찾을 필요가 있다. 더워지면 또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했었는데 이 질병 자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뭐 중남미 국가에서도 다 확인이 된 거니까요. 더울 때 이제 에어컨 많이 틀어야 되는데 에어컨 많이 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가끔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결국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숨쉬기 편하다는 이유로 뭐 좀 대탈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면 마스크 이런 것도 쓰지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실 때는 그래도 KF80 이상 반드시 착용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에어컨 말씀하신 그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거는 보통은 바람을 많이 이게 시원한 바람을 느끼기 위해서 바람을 많이 강하게 하고 그게 또 전기도 좀 덜 든다고 해서 하는데 온도는 낮추되 바람은 약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순환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비말 같은 게 섞이지 않는 방법으로 에어컨을 쓰라고 하십니다. 자, 코로나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